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독대가 이제 다음 주 예상이 되는데 이제 재보선에서 금정 강화를 사수한 여세를 몰아 한 대표는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놨습니다. 자, 친한계는 민심이 더 악화할 경우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명분이 없다. 이러면서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윤계는 한 대표가 야당의 탄핵 공세 빌미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를 두고도 한 대표 측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친윤계는 법리와 증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양측의 충돌 지점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세 가지 요구사항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대를 통해서 얻을 게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던진 것인지 뭐 여러 이제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독대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얻어내려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구 사항뿐만 아니고 아마 그 자리에서 김건희 특검법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낼 수도 있다.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양해해 달라라는 정도의 얘기까지 할 수 있는 지금 조건이 갖춰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구청장 자리 내줬더라면 거의 뭐 쫓겨날 위기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거의 기사회생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이번 재보선에서 부산 금정이나 강화에서 이제 방어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결국 김건희 때리기의 효능 때문이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알아버렸다는 거죠. 예. 한동훈 대표가. 그래서 더 이 김 여사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을 굉장히 압박할 것이고 대통령하고 독대 자리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뭔가 지금 확답을 좀 얻으려 애를 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세게 밀어 붙여야 독대 해동에서 어느 정도는 얻어갈 수 있다. 급한 불을 끄지 못하면 공멸이다, 공도동망이다. 오늘 드디어 이제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인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22%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치가 20%였는데 거의 20%에 가까운 22%, 부정평가는 69%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 이유가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부정평가하는 이유다가 14%로 직전 조사보다는 8%포인트가 껑충 뛰어 올라갔습니다. 경제, 물가, 민생이 15%로 가장 높은데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김건희 여사가 이유고요. 또 다른 걸 물어봤는데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입니다. 지역별로 연령별.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반대가 높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활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한다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민심 발표된, 그러니까 재보선 직후에 발표된 조사죠. 이걸 가지고서 한동훈 대표가 다음 주에 독대를 해동을 할 때 적어도 대통령실이고 윤석열 대통령이고 전부 다는 못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저는 급한 불을 꺼야 된다. 그러면 적어도 활동 자제, 제2부속실 등등의 조치는 취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뭐 두 곳의 텃밭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또 일부는 국힘 내부나 대통령이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은 선거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네. 사실 그 부산 금정 같은 경우는요, 여론조사 5개 업체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다 이긴 걸로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김어준 씨죠. 김어준 씨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는
37% 나올 거다라고까지 한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60% 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이제 어쨌든 이겼는데 이렇게 이제 이긴 거에 대해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기회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최고위원 어저께 최고위 회의에서 했던 발언이 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2대2로 우리가 본전을 챙기느냐 아니면 3대1로 지느냐 이런 상황에서 2대2 본전을 챙긴 거를 승리로 보는 거예요. 승리로 보고 그 다음날 바로 김건희 여사 꺼냈거든요. 근데 김건희 여사 얘기 꺼내면서 하는 말이 지금 대통령실 인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사 이제 좀 쇄신해라.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 하기에는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고 그것도 다른 분도 아닌 거죠. 그것도 야당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당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선을 넘었다. 그리고 하나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절차 강조 그러니까 의혹 규명한 절차에 대해서 좀 협조해라. 이 세 가지 모두 다 사실은 독대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세 개 중에서요 대통령을 독대를 하게 되면은 좋아 나는 이 중에 하나만 받을게 또는 2개 받을게 나머지 양보해줘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실제적인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언론의 세 가지 전부 다 싹 다 얘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세 개를 관철시켰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강한데 이렇게 해서 만약 독대를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독대가 내실 있게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사실 독대 가면은 이거 위에 뭐 무료 교육이라든가 또는 금투세 얘기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긴 한데 아마 거기 화두는 다 묻혀질 겁니다. 묻혀지고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게 되면은 그게 과연 집권 여당 대표가 대통령실 정부를 좀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여당 대표의 역할인가? 그건 좀 아쉽다. 독대에서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는 대통령의 결단을 유도하는 이런 식의 대화였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주 짧게만 좀 못하겠습니다. 저는 네. 인적 쇄신이 만약에 장차관이나 이런 부분이라면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고유한 인사권에 대한 또 선을 넘는 것일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적 쇄신은 비선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또 야권에서 공세를 펼치는 그 비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참모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적 쇄신 이야기를 여당 당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낮은 지지율인데 대통령실 뭐 하고 있느냐. 또 국정 혼선을 빚고 있는데 대통령실 뭐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김 여사 논란이 있는데 한남 7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통령실 뭐 하고 있느냐. 저는 당대표가 이야기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걸 독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독대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그리고 인사는 누구까지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당 지지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하신 지금 대통령실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지만 당과 본인의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같이 그러면 독대를 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는 문제 없어. 그쪽만 문제 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기에는 좋죠. 독대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이제 총선 때보다 국힘이 이제 득표율을 더 높였잖아요. 이게 이제 야당과의 관계에서 뭐 상대성은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그 보수 유권자들이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분리해서 보는 거 아니냐. 뭐 한동훈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시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비판도 많이 했고 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 검찰이 기소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보고 투표하러 가기 싫어하던 유권자층이 한동훈 대표 보면서 그냥 참고 다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부산 금정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독대에서 사실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거라고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정치적 어떤 뭐 기동 뭐 자기 정치의 일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이런 거 대통령이 안 받아들일 거 한동훈 대표가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할 만큼 했다는 빌드업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깔아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하고 이거 그러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대통령의 힘은 떨어질 테고 뭐 무게추는 한동훈 대표로 옮겨올 텐데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세 가지 요구 전부 다 이 국민 지지로 치면은
이게 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편에 계속 가면서 여론을 자기 쪽으로 가져올 거라는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그 재보선 그 말미에 김건희 여사 특히 뭐 김건희 라인까지 거론하면서 집중적으로 김 여사 건을 거론하고 때리기를 안 했더라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시그널을 한동훈 대표가 계속 보내니까 이 지금 그쪽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수 지지층들도 다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금 문제다라고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해결 한동훈 대표가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의지가 있네. 그럼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네. 그 가능성을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투표장에 결국은 나오길 망설이다가 결국 막판에 이제 다 나오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에 이어서 좀 보자면 결국 어려운 선거를 한동훈 대표가 어떤 차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얻어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심을 등에 업고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과연 이 독대에서 물러날 건가? 전략적으로. 이준호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아까 금정 잠깐 얘기를 좀 조금 보태면은요. 이 원래 정동 보수 지역입니다. 부산 금정구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보궐 사유가 무슨 선거법 위반이나 형사법 위반 이런 게 처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재임 중에 전임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사유도 우리도 딱히 문제가 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동네 일꾼 뽑는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이라든가 김건희 같은 전국 뉴스가 동네 일꾼 뽑는 데에는 딱히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저는 봐요. 그래서 여론조사 아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여의도 연구원 여론조사 뭐가 나왔었냐면요. 여의도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한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3%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뒤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 선거 지원에서 나갔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막판에 결집한 요소가 컸던 거지. 김건희 여사라든가 이런 전국 이슈가 이 선거에 영향을 줬다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하은기 대변인은 어떻게 봐요? 네네. 요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그 지난주에도 말했지만은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해운대보다도 국민의힘의 밭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선거가 맞았는데 막판에 단일화도 그렇고 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이슈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렸던 게 사실이나 근데 여기서 지금 논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에서 이제 김명배 의원의 실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이랑 분리하는 혹은 각을 세우는 전략이 통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렸던 거를 사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뭐 밭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 뭐 대통령실에서 저렇게 하든 말든 부산에서 뭐 표를 주고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좀 다른데 동훈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선거라는 건 저도 30년 이상을 선거판에서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재보궐 선거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전국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공표 금지 기간이 6일 동안인데 저는 그 이전에 여론조사가 어쨌든 사전 투표율이 이 금정구가 20.63%였는데 본 선거일 날 더 많이 나갔어요. 사전 투표 20.63보다 더 많은 비율이 투표소로 나간 이유가 뭘까? 한동훈 대표가 6번이나 갔다.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던 민심이 그래도 국민의힘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13% 차이가 났던 게 이번에 22%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그건 저는 동훈 효과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하나만 보태자면 저도 경남 선거하러 지방선거 때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동네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지난 총선으로 예를 들면 민주당에서 분위기 좋으니까 뭐 200석 넘어간다 이러면은 부산에서 분위기 좋았던 것도 다 뒤집어지거든요. 우리라도 뭐 안 밀어주면 큰일 난다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부산 금정에서 치면은 한동훈 대표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생기고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쫓겨날 위기에 처하고 이런 것도 아마 그 동네에서는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네. 한동훈 대표도 이게 당연히 있죠. 그리고 선거를 당에서 치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어떤 공헌이라든가 당의 노력을 제가 뭐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당 선거가 맞고 그다음에 아까 뭐 지난번에 뭐 민주당에서 같은 경우는 나 대통령이 움직여가지고 보궐선거에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전혀 없이 당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서 이겼다는 거는 분명히 그건 인정할 부분이다. 공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금정선거 관련 또 독대 관련해서 다양한 댓글 주셨습니다. 한동훈 대표 입지가 예전과 달라졌다. 대세는 한이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동훈이니까 불리한 조건에서도 이긴 거다. 무슨 소리냐. 수고했다고 하면 될 걸.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독대를 면담이라고 하면서까지 속 좁게 굴고 싶냐? 이제 대통령실에서 면담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윤 대통령은 간신배들을 멀리하라 이런 의견 주셨어요. 반면에 한동훈은 입벌구 아닌가? 대통령 놀이 그만해라. 그렇다고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고 뭘로 확신하나? 이런 의견. 이미 할 말 다 했구만. 한동훈 독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도 주셨습니다. 그 밖에 한동훈 때문에 이겼다고 특정할 수는 없어도 졌으면 한동훈 책임이긴 하지. 이런 또 명언도 주셨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당정 갈등에 그저 뒷목만 잡는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이 와중에 흐뭇하게 웃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